여러분, 최태원 회장 이러면 현재 말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 경제단체입니다. 여기에 회장이기도 하고요. SK그룹의 회장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최태원 회장이 말입니다. 사실상 섬뜩한 경고를 한 겁니다. 그 내용이 내년까지 침체 국면이 이어질 거라는 이야기를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단순하게 경제학자나 실물 투자가가 이야기하는 것과는 또 차원이 다릅니다. 그룹의 총수가 내년까지 침체 국면이 이어질 것이라는 이야기는요, 그만큼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실전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투자 안 하면 그만입니다. 침체가 계속 이어지면. 그렇지 않으면 아주 진짜 면밀하게 검토한 다음에 이것은 올라갈 수 있어. 아주 제한적으로 투자하면 그만이거든요. 경제 전문가 입장에서는요, 그냥 이론적으로는 이렇다 이렇게 내뱉을 수도 있습니다. 뭐 실전 투자가 아니니까 경제 이론상 이렇다. 이론이 맞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내던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최고 경영자도 아니고 한 그룹의 총수가, 그것도 대한민국 전체로 따지면 4대 그룹 안에 드는 재계 총수가 내년까지 경기 침체가 이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은요, 저는 위기에 대한 경고로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그룹의 총수는요, 올해 경영뿐만 아니라 내년의 경영에 대해서도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를 한 개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 10개, 20개, 50개, 100개를 고민하는 거예요. 계열사가 그렇게 많으니까 말입니다. 여기에다가 돈이 얼마나 들어가서 얼마나 벌어낼 거며 그룹 전체가 어떻게 생존할 수 있는지 이 모든 방향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그룹 총수가 내년까지 경기 침체가 이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새겨야 될 내용 중에 저는 하나라고 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자 SK그룹의 총수인 최태원 회장의 한마디는 그 무게감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내년까지 어떤 침체 국면이 이어질지 거기에 대한 근거도 내놨겠죠. 당연히 근거를 내놨습니다. 근거는요, 물가 상승의 고통이 가장 크다 이렇게 내놓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소비자 물가 상승이 심각하게 올라간다는 것은요, 이것은 기업 입장에서는 물건을 많이 팔지 못한다는 그런 절박함이 담겨 있거든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창궐하면서 쉽게 말하면 공급망이 무너졌습니다. 여기에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공급망은 더 무너졌습니다. 수요는 점점 높아지는데 공급망은 무너졌으니 이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원자재부터 올랐습니다. 원자재는 우리나라는요, 원자재의 대부분을 수입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물가가 계속 올라가니 기업은 원자재 수입을 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이게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 만큼 계속 올릴 수도 없고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경영은 점점 힘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최태원 회장은 바로 물가 상승을 내년 경기 침체 이어지는데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두 번째 꼽은 것은요,
기업 총수 입장이니까 이게 판매가 어떻게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한 판단이 소비자 물가 상승에 있다면 소비자 물가 상승이 되니까 연이어서 임금 상승의 압력이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최저임금 2022년에도 5.1% 올렸고요. 2023년에도 5%나 올렸습니다. 사실상 이건 미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경기 침체가 뻔한 이야기인데 5%씩이나 올려니까 이것은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대기업이나 공기업이나 공무원은 굉장히 좋은 일인지 모르지만 이게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기업, 중기업에게는요 죽으라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예, 그만큼 말입니다. 임금 상승이 심각하거든요. 더 큰 문제는요. 소비자 물가가 많이 오르니까 그죠? 임금에 대한 인상도 굉장히 강도 높이 올려달라는 거예요. 대기업의 노조도 마찬가지고요. 중소기업의 노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민주노총은 또 얼마나 강성입니까? 기업이 어떻게 되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노동운동이 더 중요해요. 상생이라는 거는 찾아볼래 찾아볼 수가 없는 조직이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예, 물가 상승에 따른 임금 상승 이것은요 기업에게 치명타를 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최태원 회장 스스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입니다. 덧붙이기를 특히 중소기업 쪽에서 훨씬 더 어려움이 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한 거예요. 중소기업 쪽에서는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말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물가에 대한 상승이 심각하다는 거예요. 이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그 어느 것보다 이게 장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죠. 윤석열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물가를 잡는 거다. 이 말 말씀드렸죠. 최태원 회장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국민의 고통이자 기업의 고통으로 해석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말입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게 결국은 언젠가는 올 일이었다. 이렇게 당위성도 피력을 했습니다. 왜 언젠가는 올 일이었나 하면 결국 중소기업의 대출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담감 안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물건값은 올라서 안 팔리죠. 직원들은 임금을 올려달라고 난리죠. 부채는 부채대로 늘어나서 이자 폭탄은 장난이 아니죠. 그러니 뭐 언젠가는 올 일이다. 그렇게 예상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2022년 6월 현재 중소기업의 대출 금액은 931조입니다. 이 중에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대출액도 437조나 됩니다. 이런 것을 따져보면 말입니다. 결국 말입니다. 물가 상승에 따르는 그 충격이 중소기업 경영에도 많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구나. 여기에 임금 상승까지 따르니까 말입니다. 결국 말입니다. 최태원 회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올해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년까지 간다는 거예요. 내년까지. 그것도 내년이 이게 언제까지 갈 거라 이렇게 딱히 적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내년까지 간다는 이야기는 2023년 송두리째 또 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상황이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입니다. 최태원 회장은요. 이러한 인플레이션 현상은요. 비단 코로나19가 터져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져서 그 두 가지 이유만이 아니라는 이야기도 덧붙였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통화량이 어마어마하거든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시장에 풀은 돈을 거둬들이기도 전에 코로나19의 위기가 터지고요. 지금 복합위기가 또 터졌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돈을 어느 정도 거둬들여놨으면 이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물가 폭등에 대한 위기가 좀 줄어들 수 있지만 사실상 통화량이 어마어마하다. 2022년 5월 현재 3,696억 9천만 3,696조 9천억 원이나 됩니다. 통화량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통화량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분 이게 GDP의 거의 한 150% 가까이 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통화량이 많이 늘어났으니까 결국 언젠가는 터질 문제였다. 그런데 이 보건의 위기, 코로나19의 위기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 시기를 앞당겼을 뿐이다. 그래서 기업들에게는 지금 쇼크로 다가오고 있는 거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결국 말입니다. 최태원 회장의 말을 종합을 해보면 터질 게 터졌다. 터질 게 터졌다. 그리고 그 시간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면 되는 데까지 시간은 길어질 거다. 이 상황에서 결국 대한민국의 어떤 경제 침체는요 더 길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지금 덧붙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느끼고 있겠지만요. 실물 경제가 지금 무너지고 있잖아요. 실물 경제가 무너져서요. 이게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기업, 중기업의 장사가 안 됩니다. 이들이 장사가 돼서 이자도 갚고 원금도 갚아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할 체제에 와 있다는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의 어떤 이야기는요. 바로 이 실물 경기가 엄청나게 무너지고 있다. 그래서 국민도 힘들고 기업도 힘들고 그 기간은 내년 전체까지 갈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보다가 정보가 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는요. 그냥 단순하게 이런 얘기도 있다 이렇게 치부해 버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상황이 이 정도구나 하고 우리가 현상을 제대로 분석하는 주 재료로 삼아야 된다는 것.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말입니다. 저는 우리가 최악의 상황에서 위기를 슬기롭게 넘기고요. 그 속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